안녕하십니까,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띠띠 빵빵 4월 20일 10시 50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분이라는 말은 또 사람을 칭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아니고요. 고래 아시죠? 바다에 있는 그 고래. 네, 그 고래 아닙니다. 그 고래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세 번째 고래에 대한 이 고래 분을 제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래가 요즘 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래가 어제 날짜로 19일 1000 BTC를 우리 하나로 51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게 하루만 산 게 아니고요, 며칠을 거의 연달아서 매일 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20일 기준으로 지금이 12시 23분인데요. 아니, 그렇게 매일 사던 이 고래가 갑자기 1,500개의 비트코인을, 이거는 바로 실시간 속보입니다. 1,500개의 비트코인을 41,300달러에 매도를 했고요. 샀다, 팔았다.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모았다가 팔고, 이 정도면 고래도 스캘핑을 하는 걸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단타도 요즘 고래가 하나요? 근데 이 웃긴 고래가 이 세 번째 고래라고도 통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꿀이라는 별명인데요, 이 반꿀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반대로 하면 꿀이라는 뜻으로요, 이 사람 말 들어서 반대로 하면 수익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제 댓글에 요즘 붙는 별명하고 약간 흡사합니다. 제가 요번에 또 손절을 하고 비트코인이 약 반등을 하다 보니까 댓글에 진환이 형 말대로 형 포지션 반대로 하면 수익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과감하게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팔면 반대로 오른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스토리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보시더라도 벌써 8% 정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스토리지만 반등이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스토리지가 어제 새벽에 트윗으로 큰 소식을 공유한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이슈고 좋은 소식인까지 공유는 되지 않았고요. 단지 새벽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대형 소식을 전할 테니까 기대하라는 약간 예상만 해줬고요. 그 외로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약 3% 정도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틀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가 약 하락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저는 월봉의 저점을 또 지킨다는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영상을 보시면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봉상 결국 저점을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4월에 일관된 메시지고요. 월봉을 보시면 반등을 한 구역이 저점을 지키면서 약 아래 꼬리를 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일봉상으로 이 봉은 진짜가 아닌 시간을 끄는 봉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린 거는 깨지기가 또다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D-Day 10일간 이 흐름은 시간을 끄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인 흐름은 또다시 얘기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일단 이슈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암호화폐판에 대해서 이슈나 악재는 차트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는 보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바로 해시드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번 3%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또 한 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바로 이것입니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ETF 승인은 기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승인은 되지만 그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재료로 써먹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물 ETF 승인은 됐지만 현물 ETF 승인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상승을 하고 또다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 승인이 거부된다고 했을 때 또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확실한 승인이 아닌 계속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또다시 현물 ETF 가능성을 또다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료를 써먹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 보는데요,
사실 저는 현물 ETF보다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거와 다르게 중요하게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오로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제가 추종하는 그쪽 해시드가 2021년도 해시드 시장 전망이 90%를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올해 2022년도 해시드의 전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블록체인계의 큰손 해시드가 올해 주목 분야를 오늘 정리했습니다. 바로 해시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해시드 투자 포트폴리오인데요. 해시드가 뭐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해시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중에서 6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0억, 100억 단위로 버셨다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6억 원으로 시작해서 조 단위를 굴리시는 분을 보셨을까요? 바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시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블록체인 회사고요. 6억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 단위를 시드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투자한 코인이 있는데 정말 최근 투자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엑시 인피니티, 두 번째 더 샌드박스. 이 두 코인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은 대충 아시죠? 처음 이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 대비 지금은 10,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먹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해시드에서 만약에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있다면 일단 그 회사는 첫째로 성장성이 보장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 투자를 하는 면모가 업계 넘버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해시드가 2022년 올해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레이어 1과 게임파이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인 NFT 세 가지입니다. 레이어 1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솔라나, 테라,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만약 올해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파이나 대체불가 토큰, NFT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솔라나 1, 레이어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비트에는 일단 솔라나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제가 오늘 한번 차트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코인은 해시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똑같이 비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일봉상으로 시간이 끄는 일봉상 아래 꼬리가 달렸고요. 그리고 또다시 비트에 따라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기존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2분의 1 지점이 결국 분할 매수의 지점이고 이 지점이 지켜진다면 결국 이 매물대까지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쌍바닥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또다시 한 번에 어깨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면 결국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아래 꼬리만 만들고 십자봉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는 흐름은 결국 월봉상으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또다시 양봉의 흐름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의 투자를 지향하기보다는 매수는 월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주봉이 양봉이 되는 걸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흐름 기억하시고 월봉에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만 주봉상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주봉이 양봉인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짧게 잡고 싶으신 분은 2분의 1 지점.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아바란체는 업비트 원화상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밖에 봉이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봉을 잘 보시면요. 1년 봉을 잘 보시면 어떤 봉이 나오냐면 1년 봉으로는 이렇게 봉이 원래는 만들어져야 하는 게 지금과 같이 이미 고점과 저점 대비 하락 포인트가 넓잖아요. 그럼 1년 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긴 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이라는 스탠스로 보면 아직까지는 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봉을 볼 때는 3개월 봉으로만 봐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1, 2, 3이라고 하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1개월 봉이 3개월 봉이었고 여기까지가 3개월 봉이잖아요. 끊어서 보면 이 봉은 만약에 3개월 봉으로 보면 아마 봉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3개월 봉이었고 여기까지가 3개월 봉이었기 때문에 아마 봉은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음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봉을 접근하시는 전략은 절대 길게 가져가시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결국 단타는 1봉으로만 가져가야 하고요. 스윙
스윙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 이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바란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상장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월봉으로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음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월봉상 흐름으로는 결국 저점 깨지 않았고 주봉상으로 마찬가지로 양봉 흐름 보고 있다. 단타적으로 그리고 짧게 5일봉 이내로는 보고 가면은 약 10% 내외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길게 가져가는 접근은 좀 다르다. 길게 가는 접근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해시드가 투자하는 것은 차트로 접근이 아니라 단기성이 아닌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비전이니 이 점을 꼭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해시드가 투자하는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렇게 중단기 플랜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가 해시드와 같이 기간이 오래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시드의 투자 전략을 따라가시는 게 좋지만 짧은 투자로 차트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고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다시 영상이 끊어졌는데요. 영상 초반에 보시면 3위 고래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3위 말고 1위나 2위가 누구냐 하실 수 있잖아요. 1위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스트 레티즈인데요. 이 1위는 사실 기관입니다.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는 약 12만 9,218개로 세계에서 단일 지갑으로 쏘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6조 4,351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 레티즈에 있는 2위 규모의 고래 기업은 정말 트위터로 요즘 핫하신 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분이 테슬라를 트위터까지 이제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테슬라는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3,200개, 하나로 약 2조 1,513억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비트코인도 결국 우리 앨런 머스크 형이 움직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두 기관의 평균 단가가 일단 1위인 마이크로스트로 레티즈는 12만 9,128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게 평균이 매입 단가가 3만 700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4만 달러가 넘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조단이다 보니까 사실상 1억을 기준으로 1%가 빠지면 100만 원이잖아요. 야, 그러면 조단위로 1%가 빠지면 얼마인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투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고래 1, 2, 3위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또한 해시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현재 다시 한번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시드 투자 포트폴리오 고래 1, 2, 3위 지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해시드가 투자하고 있는 아바란체와 솔라나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좀 봤습니다. 현재 장이 많이 어렵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늘 그랬잖아요. 항상 상승장은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는 하락장 아니면 횡보장 아니면 상승이 오더라도 짧은 상승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오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늘 한번 상기시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흔들리지 마시고요. 매일이 아니라 시간을 더 넓혀서 투자를 해보시는 습관 오늘도 들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와 더 풍부한 내용으로 계속 영상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